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2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보였거든요.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저께 이전까지 3일 연속 주가가 제법 많이 떨어졌고요. 어저께는 좀 꽤 올랐고요. 오늘은 1% 약간 못 미치는 정도 S&P 500 기준으로 약간 1% 약간 넘는 반등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틀 연속 반등한 것 자체는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것에 비해서 그나마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다음 주 이후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들로 보면 11개 섹터가 오늘은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저께는 한 2개 섹터가 여전히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11개 섹터가 모두 올라갔고요. 특히 임의소비재 1.2% 정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기술주가 상당히 반등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한 1% 내외 기술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 자체적에서 매물이 좀 줄어들었다는 그런 단순한 시각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또 하나는 역시 FDA에서 저희 파이자의 경구용 치료제죠. 그것도 이제 집에서 직접 집에 있는 분들도 먹을 수 있게 약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긴급 승인이 난 것이 오늘은 시장에 상당한 안정 심리를 보여줬고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주간 단위를 보면 지난 한 주간에 350억 달러에 되는 규모가요. 주식시장으로 펀드나 ETF 형태로 들어왔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주에 일주에 보통 미국 시장 올해 보면 한 50억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보면 6조 원 정도가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지난주에는 그거 7배면서 지난 3개월 내에 최대 많이 들어온 것은 그만큼 대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론 팔자는 사람도 많았지만요. 그것이 시장의 내년에는 실적 거기다가 수급도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시장을 이틀 연속 반등을 가져오는 가장 큰 기폭제가 됐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로미터는 역시 유가랑 금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가가 모처럼 72달러를 넘어서서 회복을 했습니다. 이 72달러 조금만 넘어가면 소위 생트기능 추수감사절 직후에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6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 직전에 75달러, 6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아직까지 3달러 정도는 모자란 건 분명하지만요. 유가가 회복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심리가 회복된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리도 조금 오늘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과 유가와 반대로 가는 것이 최근 들어서는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직전 수준 올라가고 이 정도 올라가면 지금 작년 초반까지 올라가는 것인데요. 어떤 달러가 좀 진정되는 모습이 그나마 좀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정됐느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금값이 다시 1,800달러 수준 올라간 것도 있겠고요. 공포지수가 물론 오늘 18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안정된 건 분명하지만 20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아직까지 일말의 불안감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보면 오늘 테슬라가 좀 제법 많이 올라갔죠. 일론 머스크가 보유한 주식의 매가가 10%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판단했는데 얼추 끝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캐터필러 이런 것들 좀 반대한 것 자체도 오늘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월가 시간 아직까지 못 갈린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처음으로 주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다소는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라든가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의 변화 그리고 재정보조금 즉 BBB라고 그 법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연 이런 것들이 소위 3대 악재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는데 그것들도 상당히 지금 일단 악재가 상당히 주시장에 반영되었다라는 시각이 지금 오늘은 좀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분위기였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타랠리라고 하죠. 이제 연말 직전 5거래일과 그다음에 내년 연초 2거래일까지 그 산타랠리도 좀 기대하신다는 말씀이 저희도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을 한번 볼 텐데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 어땠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물론 아직까지 고점까지 약간 거리감이 있지만 시가총 1위, 2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얼추 다시 사상치 고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3~4%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다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와 미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보다 조금 더 상승 반등폭이 조금 더 안정된 흐름을 보여줬고요.
알파벳은 실제로 보면 약간 아쉽게 이제 2조 달러에서 조금 못 미쳐서 계속 시가총액 못 미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알파벳도 오늘 나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아마존은 딴 세 종목에 비해서 약간 아직은 처져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아마존은 오늘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도는 모처럼 좀 강한 반등, 어제 이어서 반등하는 선거 모습이었고요. AMD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큰 주식들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섹터가 11개 섹터가 모두 반등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어저께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한 주식들이 반등세는 이어간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종목들도 있었고요. 개별 이슈들도 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 외의 특징주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시가총액이 큰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역시 알리바바죠. 알리바바는 작년부터 계속된 이슈가 중국 정부 당국의 이슈도 있었고요. 내부적인 규제 그런 것도 있었고, 중국 관련해서 미국에 상장된 것들이 계속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디디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또 상장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되겠고요. 루이슨 커피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알리바바가 계속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펀더멘탈만 보면 알리바바가 가장 저평가된 주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펀더멘탈일 뿐이고 심리라든가 뉴스 모멘텀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트랜틱 에코티즈라는 곳에서요, 매수해서 또 중립으로 투자기를 내리면서 알리바바가 오늘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긍정적으로 내년 경제를 소위 한마디로 리오프닝으로 보는 증권사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프리스 같은 증권사인데요. 제프리스에서 내년도 탑픽을 보면 소위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다른 레스토랑 같은 경우들을 많이들 얘기하는 거죠. 어저께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소위 아웃브레이크 같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 주식도 소개해드렸지만 다른 레스토랑들은 오늘 이제 투자 의견이 스티펠에서 중립에서는 매수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름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할 때부터 올해 주말에 상장할 때부터 큰 이슈가 있었죠. 물론 이 주식은 신규 상장한 날 주가에서 보면 거의 반토막이 떨어졌고 역시 아크에서도 많이 산 거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주식은 어찌되었건 비트코인의 주가 등락 움직임에 거의 쫓아가는 흐름이죠. 이게 재미없죠. 최근에 재미없었는데 오펜하이머에서요. 2020년에 탑픽 리스트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에 탑픽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거. 그 자체 오늘 뉴스거리가 되겠는데요. 오늘 코인베이스가 오늘 나름 반등했습니다. 다만 이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저점 최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속상하시겠지만 어떤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페이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것이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오늘 반등하는데 어제도 이었고 오늘도 역시 또 한 번 갭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종목들의 이 지난 밤사이의 움직임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요즘 전 세계 시장을 좀 보다 보면요. 전 세계 주식 시장 가운데 미국 시장이 가장 강력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모든 주식이 다 강력한 건 아니고 S&P 500이 유독 좀 강력한 것 같고요. S&P 500 가운데서도 특히 빅테크 쪽으로의 너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그 주식들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겠지만요. 자, 이런 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이제 상대적 위가 올해 좀 도드라졌죠. 왜냐하면 작년 한 해만 보면 이머징 마켓이 더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머징 마켓이 연초 대비 재미없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을 꾸준히 하셨던 분, 아니면 작년이나 올해라도 시작하셨던 분은 별로 시장에 미국 시장에서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종목별로 아주 매매를 좀 반대 방향을 한 번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주식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막 새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주위에서 많이들 요즘 나름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 꽤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시점에 차트를 딱 그려보면
미국이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한 25% S&P 500 기준으로 올라갔다 보니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약간 억울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제는 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그림 하나 보면 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상대적 강자가 지금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미국, 그러니까 USA라는 거는 미국이고요. ROW라는 것은 레스트 오브 월드입니다. 그래서 미국 바깥의 세계 모든 미국을 하나로 보고 하나를 미국의 상대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는 그냥 상대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대 강도가 2008년 이후, 그러니까 2008년 리만 사태 때 한번 떨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물론 마디마디 쉬었던 적도 있죠. 2016년에도 한번 쉬었었고요. 특히 작년에 쉬었었거든요. 작년 봄에 완전히 쉬었던 거, 좀 따로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빨간 박스를 해놨는데 미국의 상대 강도는 지금 얼추 보면 13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만 보면 겁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미국의 상대 강도는 계속 이어져 왔고 미국의 압도적인 이익의 증가 그리고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의 어떤 세계 시장의 점유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보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 보면 유튜브에 압도적인 시간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시장 중심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너무 많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지금 쉬어야 된다는 논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으나 이 그림을 보면 13년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보다는 여전히 미국 주식을 좀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S&P 500 중에서도 소위 흔히 얘기해서 핵심적인 그런 지수의 영향이 큰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이 그림은요,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수 있죠? 지수가 지금 23%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인데요. 23%가 올라갔는데 S&P 500의 중간값이죠. 500개 기업들의 중간값은 18%밖에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수가 더 올라갔고 S&P 500의 주당 평균적인 중간값의 상승이 모자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수를 종목으로 선택해서는 지수를 이기기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지수는 시가총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탑 10, 탑 20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올라갔다는 의미가 되겠기 때문에 종목을 예를 들어서 종목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고 이렇게 빅테크에 대한 상승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라는 게 맞고 지수보다 종목별로 잘 선택해서 하겠다는 분들은 웬만하면 종목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제가 현재 미국 캐나다에서도 몇 번 미국 주식 하시는 분 만났고 오늘 오전에도 만났는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지수에 졌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지수를 이긴 분이 적다는 것이 이 명쾌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대한 지나친 접근, 종목에 대한 것보다는 일정선 특히 주린이 분들은 지수만 갖고 하시더라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꽤 오랜 기간을 또 박스권 장세를 계속 경험해 왔잖아요. 이제 박스권 장세라고 하는 거는 결국 좀 싼 가격에 샀다 비싼 가격 오면 팔고 싼 가격에 샀다 비싼 가격 오면 팔고 이런 어떤 매매가 좀 반복돼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걸 또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경험하시던 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오면은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물론 좋죠.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늘 강의하거나 방송할 때 당장 오늘 밤에 내가 예를 들어 100이라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단 1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 하면 주식 혹시 떨어지더라도 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한번 시작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관련된 계좌도 한번 만들어보고 흔히 얘기해서 미국 주식 관련된 환전도 해봐야 되고 HTS나 이런 것들도 물론 같이 쓰는 본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애플리케이션 깔게 하고 MTS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미국 관련된 그런 관련된 야후 파이낸스나 몇 가지 사이트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 보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렸다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이게 흥미로운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했고 제가 좀 약간 재미난 그림 때문에 소개해드립니다. 2007년 이후에 이제 지수의 그림인데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기다림의 비용이라고 제가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Cost of Waiting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한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걸 제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2007년, 8년에 이제 운이 좋았죠. 그 당시에 리먼 사태만 터졌을 때니까요. 100% 현금화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질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약세장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자. 아니면 더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 할 거라면서 이번에 좀 기다리자. 아니면 다음에 큰 조정이 있다라고 여기저기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 산다는 겁니다. 계속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름이 있었고 또 2014년, 15년,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또 이런 겁니다. 큰 조정이 또 올 거란 얘기죠. 주가는 올랐지만 아직 주식은 못 산 겁니다. 지금 사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또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아니면 더 떨어질 거란 얘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뭡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팬데믹 때는 진짜 2주 동안에 35%가 떨어지는 유사일의 최고로 떨어졌거든요. 저도 이제 꽤 없게 있었지만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없었고 앞으로 다시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지만 여하튼 그 당시에는 또 이번에 진짜 다르다는 얘기죠. 딱 기억하시면 2020년 3월 25일 그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작년 6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주시장 1000포인트 깨진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다르기 때문에 엄청 떨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리니까 더 떨어질 때 했다 얘기하고 아니면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9월에도 한번 휘청거렸고 이번에도 휘청거렸잖아요. 그러면 다음 약세장까지 기다린다는 얘기. 왜냐하면 계속 올라갔고 그런 목소리는 겁나는 목소리 여러 가지 맞고 이제 곧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 모든 그림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인용만 해드렸는데 주식시장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늘 말씀드린 한번 발을 담그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시라는 흥미로운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말 변동성이 이틀 연속 반등은 나왔어도 변동성은 좀 있는 상태라서 변동성에 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흥미로운 자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조금 공부해 보시면 샤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샤프 비율이라는 것은 변동성 대비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윌리엄 샤프라는 교수가 1966년에 개발해서 이제 그 펀드의 평가를 하는 것들 여러분들 펀드 평가 회사의 사이트 보면 샤프 지수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 대비 주시장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들에서 샤프 지수가 이건 높은 거가 좋은 거거든요. 다만 높은 거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는 그 와중에 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앞으로의 향후 목표 주가 대비까지의 괴류 이런 걸 같이 고려해서 종목을 선별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페이먼트를 비롯해서 알라스카 항공, 그리고 타겟, 어시오란트 보험회사까지 한 10개 종목을 소개해놨기 때문에 저 표도 한번 구성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 익숙하고 저도 한번 괜찮다고 보는 것들, 장기적으로 해볼 만한 것들 중에서 항공 중에 몇 개 들어가는데요. 알래스카 항공이 이 골드만삭스의 10개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글로벌 페이먼트는 전 세계 결제 관련된 대표적인 파이자버 글로벌 페이먼트 몇 개들이 있는데 지금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글로벌 페이먼트 보시면 되겠고요. 타겟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드트로닉은 의료기기 회사거든요. 의료기기 회사인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메드트로닉이 요즘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메드트로닉도 샤프 지수가 높은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스코입니다. 시스코는 이제 이름이 발음이 똑같아서 그렇죠. 이거는 미국 국내에서 제일 큰 소위 먹거리 수송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나 이런 쪽에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비라는 게 아니라 업체들을 배워야 되는 그런 쪽인데요. 그런 쪽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샤프 지수 검색해 보시고 고샤프 종목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공유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7시 20분부터는 저희가 굿모닝 글로벌의 이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 워즈를 통해서 미국 시황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 워즈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